네, 안녕하세요. 백설고준 남자 킬리만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 다들 편안하게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업비트 거래소에서 최근 거래량 1위를 달리고 있는 스텔라 루멘에 관련된 뉴스들을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에서 최근에 가격대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세 가지 종류로 코인들을 좀 분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처럼 2020년도에 들어서 최고점, 고점에 대해서 저항을 맞고 있는 코인들이 있고요. 이더리움도 이제 비슷하죠. 고점 근처에서 저항을 지금 맞고 있죠. 그리고 리플처럼 2020년도 고점에 비교해서 많이 회복되지 않은 코인. 좋게 이야기하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힘을 모으는 게 좋은 에너지가 모여서 모이는 것들도 있는데 가격이 전부 다 반영이 돼가지고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힘을 모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과 같은 형태의 가격 패턴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오스 같은 경우도 2020년도 전고점 근처를 못 가고 있죠. 한 6,000원대가 전고점인데 현재 3,120원 정도 하고 있고요. 트론은 이오스보다는 더 많이 회복했지만은 전고점 근처까지는 못 갔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다른 프로젝트 상승 비율만큼 쫓아가지 못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반등폭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SEV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2020년 들어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에이다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2020년 들어서 최고점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가 현재 고점을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인마켓캡에서 스텔라 루멘의 상태를 확인해 보면은 현재 시총상 14위에 올라왔습니다. 14위. 한때는 스텔라가 4위까지도 있었어요. 시총 순위 4위까지도 있었는데 현재는 14위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24시간 거래량으로 소팅을 해보면은 한 순위상 10번째 정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살아있는 코인이다.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펀더멘털적인 것을 분석하는 것을 제외하고 거래량 또한 하나의 펀더멘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봅니다. 자, 스텔라 루멘을 보실 때는 XRP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XRP. 왜냐하면 XRP에 대해서 파생돼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스텔라를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스텔라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 자체가 500여 개죠. 원래는 1000억 개였습니다. 리플하고 동일하게 1000억 개였는데 작년에 와서 550억 개를 소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500억 개가 공급 물량이다. 1000억 개에서 550억 개를 소각을 하면은 500억 개가 아니라 450억 개여야 되는데 500억 개가 남아있죠. 왜 그러냐면은 스텔라를 보실 때는 일단 XRP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리플을 만들었던 제드 맥컬럽이 있었는데 제드 맥컬럽이 나가서 만든 게 스텔라였죠. 근데 XRP 같은 경우는 물량 자체가 1000억 개에서 늘어나진 않잖아요. 늘어나지 않아요. 인플레이션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 수수료는 전송하고 이럴 때 이제 수수료 있죠. 소량이긴 하지만은 그게 전부 다 이제 소각이 돼요. 그래서 XRP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총 수량 자체가 줄어들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스텔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년 1%씩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 자체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공급 물량 자체가 1000억 개였으니까 1%는 얼마죠? 10억 개죠. 1년에 10억 개씩 늘어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스텔라가 세워진 지가 2014년도에 세워졌으니까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19년도에 소각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50억 개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000억 개였는데 이 소각 시점에는 1050억 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중에 550억 개를 소각을 해서 현재는 500억 개가 남아있다. 그래서 스텔라를 1050억 개에서 500억 개를 소각을 했으면은 가격이 2배로 올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막상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 영상도 찍었었는데 한 20%, 30%이 정도 선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9년 11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아까 수수료를 소각을 했었죠. 거래하고 남은 수수료를 소각을 해서 물량을 줄였는데, 스텔라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굉장히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은 소각되지는 않습니다. 뭐 여하튼 스텔라는 물량 자체가 500억 개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난다. 인플레이션이 있다. 인플레이션은 연 1% 수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은행 간의 거래, 금융기관 간의 거래, 뭐 이런 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고, 스텔라 같은 경우는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그 프로젝트가 목적인 거고요. 그래서 스텔라 같은 경우는 이 물량 자체를 많이 에어드랍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상에 보면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 20%를 주겠다, 뭐 이런 계획도 뭐 있었었고, 그래서 스텔라 쪽 입장에서는 에어드랍 자체가 하나의 큰 마케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이팅스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FCAS라는 이 점수가 있는데, FCAS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분석을 해주는 플립사이드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점수를 매기는 건데, 단순히 시장 가격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지표를 놔두고 개발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유동성이 계속 있는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수들은 기관마다 많이 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 데이터를 다 믿지는 않지만은 안 보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대한 건전성을 확인할 때 참고하시면은 좋은 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하튼, 자, 스텔라 같은 경우는 이 지표 자체가 작년 9월만 하더라도 800점은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가 쭉 올라갑니다. 12월까지. 그래서 875점대까지 올라와서 그 점수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재단 물량, 아까 물량 이야기 좀만 더 할까요? 재단 물량이 850억 개였는데 550억 개를 소각을 했어요. 재단 물량이 여전히 300억 개가 남아있어요. 시장에 공급되어 있는 물량은 200억 개고요. 재단 물량이 너무 높아요.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 높으면은 세력이 쉽게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재단 자체가 세력이어야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대상승장 같은 경우도 재단 물량이 많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상승 다 끝나고 늦게 출발합니다. 늦게. 그래서 XRP하고 스텔라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2017년도 다시 차트를 보시면은 2017년도 12월 말 정도에 가서, 거의 말 정도에 가서 상승을 했다. 과거 차트를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혹시 상승장이 왔을 때도 각 코인마다 가격이 움직이는 스타일 자체가 틀리는데, XRP나 스텔라 루멘 차트를 봤을 때는 중앙에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움직임 자체가 늦더라. 대상승장에서도 늦게 가더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상승장이 왔을 때도 그런 경향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걸 의심을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XRP나 스텔라 루멘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몇 년을 가지고 고생하다가 얘만 안 가, 얘만 빈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해버리고 다 온라인 프로젝트로 넘어간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얘는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얘는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과거가 미래이지는 않지만은 과거 속에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가격 변동에 관해서 그 성향을 충분히 분석을 해내셔야 됩니다. XRP에 관련된 가격에 대해서 분석은 과거 XRP 관련된, 리플 관련된 영상들 찾아보시면은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XRP를 가지고 있는 리플사 같은 경우는 영리 기업인 거고, 그리고 스텔라 같은 경우는 비영리 재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 차이가 나요. 하지만 과거에 제가 봤을 때 이 두 개의 가격 움직임은 조금 비슷한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스텔라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리플의 가격도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스텔라의 지금 점수 자체는 A등급에 해당되고 헬스는 888점에 해당된다.
FCAS에서는 등급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S, A, B, C, F. B 등급을 베이직으로 뒀고요. 그 이상을 좋은 쪽으로 이제 둔 거죠. 그리고 최상위 등급은 S 등급이다. 자, 다른 프로젝트도 몇 개만 볼까요? 등급이 어떻게 됐는지. XRP 등급 한번 볼게요. XRP 같은 경우는 지금 헬스 점수가 857이고 A 등급이네요. 현재 스텔라를 여기에서는 더 높게 지금 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부터 이 점수가 775점에 있던 게 쭉 올라와서 900점을 찍었었고, 올해 5월 달에 다시 점수가 800까지 낮아졌네요. 그리고 현재 850점 정도 되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958점이고 S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920점이 저점이었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다가 현재 960점 정도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여기서 표본 자체가 무엇인지, 기준 자체가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볼만 한데, 여하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체크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오스도 S 등급에 해당되고, 그리고 점수는 926점이네요. 여기도 작년 9월 정도에 한 900점대에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930에서 올라내리락 하면서 현재 한 925점, 926점에 지금 도달해 있는 거고요. 자, 여기 기관에서는 현재 이오스나 이더리움은 점수를 더 높게 쳤지만은 다른 데서는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점수를 주는 기준 자체가. 그래서 이런 점수들은 절대 점수는 아니다. 그 기관에서 중요시하는 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 틀리다. 하지만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자료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용어 하나만 잠깐 이제 잡고 갈까요? 자, 어떤 데는 여기가 스텔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스텔라 루멘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코인 심볼 자체가 XLM으로 표시된 데가 있고, 어떤 곳은 STR로 표기가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XLM이나 STR이나 같은 겁니다. 대부분 다 XLM으로 사용을 해요. 스텔라 루멘 자체를. 그런데 STR로 쓰는 데가 폴로닉스가 이렇게 씁니다. 폴로닉스 거래가 여전히 STR로 써요. 옛날에는 STR이었어요. 이게 바뀌어서 X 루멘 이렇게 바뀐 거예요. XLM으로 바뀐 거예요. 2014년도에 처음 세워질 때 스텔라라는 게 재단 이름이었고,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플랫폼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코인명도 스텔라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STR이라고 쓴 거고요. 그리고 코인명을 나중에 가서 이제 바꾼 거죠. 재단 이름이나 그리고 플랫폼 이름을 스텔라로 그대로 두고 코인 이름을 루멘으로 바꾼 겁니다. 루멘. 그래서 다시 심볼을 XLM으로 쓴 거죠. 그래서 이 LM은 아마 루멘의 약자인 것 같고, X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스텔라가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X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뭐 여하튼 그래서 요즘에는 스텔라 루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스텔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될 것 같아요. 자, 스텔라 가격을 한번 보면은, 자, 3월달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격 기준으로 하면은 204% 상승했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은 3배가 올라간 거죠. 200% 수익이니까. 그리고 2018년 1월 기준으로 하면은 손실률이 90% 손실입니다. 그래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회복하려면은 가격이 10배가, 현재 기준으로 10배가 올라가야지만이 원금이다. 자,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스텔라에 관련된 기초 지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다 끝낸 것 같고요. 자, 스텔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파고 들어보지 않아서 뭐 제가 지식이 얇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 쪽에 관심 많으시고 지식 많으신 분들은 좀 댓글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좀 남겨주시면은 참고하도록 하고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코인리스트에서 스텔라라는 단어로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시총 10위 안에 있는 것들, 뭐 10위 넘어가더라도 좀 네임밸류 있는 것들, 뉴스를 조금 읽어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뉴스들이 없어요. 읽어드릴 만한 뉴스들이 없어요. 지금 앞부분에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먼저 한 이유가 스텔라도 뉴스가 별로 없어요. 자, 스텔라 50억 개의 VWV 에어드랍 소식은 사실 무근이다.
암호화폐 업계 이벤트 공시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공시 사이트가 있나봐요. 코인마켓 콜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스텔라 루멘 홀더들을 대상으로 50억 개의 에어드랍을 한다는 소식을 올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일에 들어서 스텔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스텔라 측은 에어드랍, 기브어웨이 등 이벤트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가격 상승이 찌라시에 의해서 올랐다, 이렇게 보셔야죠 뭐. 그래서 스텔라 공식 트윗에서 이렇게 에어드랍과 기브어웨이는 없다, 그러한 이벤트들은 없다. 근데 이게 9일날 올라왔잖아요. 9일날 이렇게 에어드랍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가격을 한번 보면은 여기가 9일인데 그래도 뭐 조정이 있었어도 아직까지는 상승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네요. 자, 7월달에 있었던 뉴스는 저거 하나입니다. 끝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가 6월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뉴스는 뭐 5월 27일, 뭐 5월 12일 이렇습니다. 자, 몇 개만 더 찾아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턴이라는 테르니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은데, 스텔라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1억 개의 턴을 소각하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으로 이전을 결정했다. 뭐 이 1억 개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스텔라 체인 위에서 발행된 토큰이 있는데 그게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턴 홀더스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RC20 토큰을 지원하는 지갑들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홀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 있던 이 마을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난 도시로 가겠다, 이거죠. 이사 간 거예요, 이사.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스텔라 입장에서는 악재에 해당되죠. 자, 스텔라를 검색을 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리플의 공동 창업자, 실생활 변화시킨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스텔라라는 용어보다는 리플이란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 주는 게 클릭수, 빈도수가 높습니다. 유튜브도 똑같아요. 다른 용어보다는 무조건 제목에다가 리플, XRP 이 단어가 들어가 주면은 조회수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많은 XRP 홀더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커뮤니티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리플이라는 것 자체는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가 추진하는 그 프로젝트들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자, 리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텔라 창업자 제드 맥컬럽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없다. 어떤 암호화폐도 투기 수단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있지는 못하다. 향후 5년에서 10년 내 스텔라의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기관에 채택돼 그러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냥 제드 맥컬럽에 의한 바람일 뿐이에요. 자, 4월달 뉴스입니다. XRP의 전 CTO에 6,370만 XRP가 이체되었다. 계약 기반 정상 거래이다. 리플 전 CTO인 현 스텔라 공동 창업자 겸 CTO 제드 맥컬럽 소유 지갑으로 이체한 XRP는 양자 간 계약에 기반한 정상 거래라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가 이야기했다. 미디어에 따르면은 현재 제드 맥컬럽은 47억 개 달러의 XRP 자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47억 개 정도 체크해놓고 갈게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서 결코 적지 않은 물량이고, 이 친구의 움직임은 시장의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고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드 맥컬럽 자체가 이 XRP를 팔아가지고 스텔라의 회사 운영비를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스텔라 자체에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회사에 대한 뭐 운영비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XRP를 팔지는 않을 거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꾸준히 이 물량을 팝니다, XRP를. 만약에 XRP 자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세계의 기축이 되고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그러면은 과연 이 친구가 그렇게 팔까요?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XRP 쪽에서 이 친구에 대해서 모든 화살을,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모든 화살을 제드 맥컬럽한테 겨냥을 하고 있는데, 제드 맥컬럽 입장에서 XRP의 가치가 정말 뭐 백악관하고 무슨 이야기가 되어 있고 새로운 뭐 기축통화로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럴 거라면은 이 친구가 왜 파냐고요.
물론 저도 XRP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뭐 중단기 트레이딩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드 맥컬럽이 이 본인이 소유한 XRP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그것도 하나의 관찰 포인트로 충분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월 20일 날 뉴스에 보면은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XLM 스텔라 루멘이 추가 지원되었다.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와 월렛에서 스텔라 메인넷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 여기에는 총 5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튼, 트론, 스텔라. 자, 그만큼 스텔라 쪽에서는 굉장히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삼성과 일단 손을 잡았기 때문에 스텔라는 없어질 프로젝트가 아니다, 언제든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자, 그리고 스텔라 재단이 미국 블록체인 협회에 가입했다. 그래서 정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2월 15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최근 스텔라 개발사 스텔라 발전 재단이 미국 블록체인 산업협회인 미국 블록체인 협회에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정부기관, 업계 관계사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법률, 규제 관련 협력을 추진한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유럽하고 일본의 중앙은행이 프로젝트 스텔라의 4단계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뭐 중앙은행이면은 CBDC 뭐 준비하고 이러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나온 스텔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텔라하고 틀린 겁니다. 그냥 얘네들 프로젝트 이름이 그냥 스텔라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하고 다른 겁니다. 자, 여하튼 뉴스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코인리스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있는 뉴스들을 다 가지고 오는데 뉴스들이 많지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스텔라 관련해서 하나 관찰해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스텔라 보실 때 우리가 키베이스라는 이제 용어들이 좀 나올 거예요. 이 회사를 약간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키베이스 같은 경우는 메시지 전송이나 파일 공유 보안을 위한 암호화폐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키베이스는 스텔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여기 나온 뭐 20몇 개의 토큰을 무상 배포하겠다, 이건 진행하다가 중간에 스탑되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키베이스를 줌이라는 회사가 이 키베이스를 인수를 했어요. 아마 키베이스는 자들 모르시겠지만은 줌은 많이 알 거예요. 화상회의하는 플랫폼, 바로 그 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줌이라는 회사 자체는 일단 나스닥에도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거고, 하루 이용 고객이 막 2억 명을 육박할 때도 있었다고 해요. 스텔라 같은 경우는 리플처럼 기업 간에, 금융권 간에 서로 주고받는 거, 그걸 중요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개인 간에 있어서 자금을 주고받는 것을 중요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드랍을 많이 한다 했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급하려고 했던 에어드랍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키베이스 사용자한테 에어드랍을 해주기도 하고, 만약에 줌하고 스텔라하고 이게 연결고리가 생긴다, 그리고 줌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에어드랍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스텔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관찰 포인트로서 스텔라하고 키베이스를 연결시켜서 보시고, 그리고 키베이스하고 줌을 연결해서 보시고, 그리고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이 스텔라하고 줌이 어떤 커넥션이 생기는지 그걸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줌이 키베이스를 인수한 것은 5월 8일 날 뉴스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텔라 관련해서 뉴스가 많지 않아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이것저것 뭐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스텔라에 대해서 뭐 좋은 이야기도 있고 나쁜 이야기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하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